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에는 50대, 8월부터는 백신을 맞지 않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513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각보다 27명 많은 수치로 집계가 마감되는 자정까지의 확진자가 더해지면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얀센 백신 접종자는 86만여 명, 접종률은 83.3%를 기록했고 60세부터 74세까지 36만 명이 초과 예약을 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각 의료기관에서 예약일을 앞당겨 잔여 백신을 접종하면서 초과 예약자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 속도대로라면 오늘 중 상반기 목표 최대치인 1,400만 명 접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반기에 일단 백신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졌고 백신 접종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호응도가 비교적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 발표될 3분기 백신 접종 계획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7월 중 50대에 대한 우선 접종을 먼저 진행하고 만 18세에서 49세에 대한 접종은 연령별 구분 없이 8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어떤 백신을 맞을지는 수급 상황에 따라 월별로 결정됩니다. 다만 30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돌봄 인력, 그리고 고3 수험생에 대한 접종은 7월부터 시작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국내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 후 희귀 혈전증으로 숨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접종한 30대 남성 A씨. 접종 9일 후인 지난 5일 심한 두통과 함께 구토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 진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증상이 악화되고 의식이 저하되자 상급병원을 찾은 A씨는 그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어제 오후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에게 기저질환이 없었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31일 또 다른 30대 남성 한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고 완쾌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는 903만여 명, 희귀혈전증이 발생한 빈도는 2건으로 인구 100만 명당 0.2명 수준입니다. 2,200여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영국의 경우 240여 건이 보고됐고 이 가운데 40여 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숨진 A씨의 이상 반응 발생과 사망 사이 경과를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 보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의제에서 의견이 엇갈렸지만 건설적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은 악수를 교환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정상회담은 3시간 반가량 진행됐습니다. 통상 회담을 마치고 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두 정상은 각자 따로따로 회견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긍정적이었으며 미국과 동맹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important to meet in person, so there can be no mistake about or misrepresentations about what I wanted to communicate. I did what I came to do. 또 미국의 사이버 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려줬다며 러시아가 또다시 미국의 대선에 개입하거나 해킹을 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푸틴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사망할 경우에 대해서도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여러 문제에서 의견이 엇갈렸지만 상당히 건설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Первая общая оценка. Я считаю, что не было никакой враждебности, наоборот, наша встреча происходила
또 미러 갈등 속에 각자 자기 나라로 귀국한 두 나라 대사들을 조만간 임지로 돌려보내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2026년에 종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핵 통제 조약을 대체하기 위한 핵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두 정상은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대립하고 충돌하진 않았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새로운 냉전 체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향후 금리 인상 시기가 애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준은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현지 시각 16일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0.00에서 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에서 2023년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분류 작업. 내년부터는 별도 작업 인력이 하게 됐습니다. 노사 합의로 파업은 끝났지만 우체국 택배는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 상자를 일일이 손으로 나누는 분류 작업. 택배 노동자가 배송 업무 외에 추가로 떠안아했던 이 작업은 과로사의 주 원인으로 지목됐고 택배 노조는 분류 전담 인력을 충원하라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 작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배송 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저녁 11시, 12시 돼야 배송이 끝난다는 거죠. 노사정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회의 둘째 날. 택배업계 노사가 내년부터 택배 노동자들을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제외한다는 정부 여당의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택배 회사들이 오는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분류 전담 인력을 대폭 충원하기로 한 겁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주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물량과 배송 구역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데 따른 임금 보전 요구는 노조 측이 철회했습니다. 물량이 감소하는 것만큼 수입을 보전하자라는 것들이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였지만 정부 여당과 택배사들이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 노조는 오늘부터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차질을 빚었던 배송도 내일부터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택배 노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의 대립으로 최종 합의문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우정사업본부 측이 분류 작업을 전가하지 않도록 한 1차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이번 2차 합의문에 명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정본부 측은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은 민간 택배 노동자들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번다며 노조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조는 여의도 포스트타워 점거 농성을 풀고 우정사업본부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